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선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프로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개인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앞서 면책 결정을 먼저 하는 선면책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건데요.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에 한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2년이 경과한 일부 장기 미제 사건에 한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선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지금은 이 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채무자를 면책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의 폐지나 종결 결정을 한 뒤에 이 면책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주로 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경매 절차가 뭔가 지연이 된다든지 환가가 지연된다든지 뭔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인해서 면책 결정이 신속하게 좀 내려지지가 않으면 채무자가 여러 가지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개인 회생과 달리 파산은 좀 취업상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허가 같은 제한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프로님. 그래서 파산 절차가 지연이 문제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사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4월에 파산관제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로부터 2년 3개월 뒤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5개월 뒤에 판결이 확정됐어요. 해외 송달 때문에 민사사건이 확정되는데 벌써 2년 8개월이 소요가 된 거죠. 그 후로 8개월 뒤에 매각 공고를 통해 임의 매각이 됐고 채권 조사와 배당이 완료되면서 올해 12월에 파산 절차가 종결될 예정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벌써 4년 5개월 정도가 경과된 사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프로님. 네, 이분도 신청일로부터 4년 정도 경과된 분인데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환가 절차가 지연된 분입니다. 계속해서 유찰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매각이 되고 재단채권 변제 후에 파산 절차 폐지가 예정된 분입니다. 정말 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좀 어려운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면책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군요. 이프로님,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파산이 되고 면책까지 어느 정도가 소요되나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면책 사건의 90% 정도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 결정이 이뤄집니다. 그러니 10개 사건 중 9개 사건은 1년 내에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면책 제도를 모두에게 도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파산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 미제 사건에만 우선적으로 시행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선면책 대상 사건인지 아닌지 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둘째,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 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셋째,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야 한다. 맞을까요, 프로님? 맞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다든가 채무자의 채권 회수 절차가 지연된다든가 하는 상황입니다.
또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 그리고 이의사건 진행 등에 따른 절차 지연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면책제도의 시범 실시를 통해서 또 채무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지겠네요. 장기 미제 사건들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번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선면책 대상 사건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실무 준칙이 제정될 수도 있으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선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회생파산과 관련된 소식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싶다면 회생의 지름길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회생과 파산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지름길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